네,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 시즌2 오늘의 출연 변호사분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돌아온 우리들의 팀장님이죠. 광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 변호사입니다. 특히 엄복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지셨는데 걱정 좀 했는데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반겨주시는 분들이 댓글을 특히 얼굴이 반쪽이 됐다 이런 댓글을 보고서 남편한테도 아직 죽지 않았어. 네. 다음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본 콤비의 일원이시고요. 그리고 고소영 진행하다가 정말로 곽 팀장님과 한 팀이 된 최종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화 변호사입니다. 다시 첫 화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확실히 그 팀장님이 카메라 압박을 진짜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아니고 아니, 실물은 구린데 화면이 괜찮다는 거예요. 화면이 진짜 거의 연예인에 준하게 나오지 않나요? 너무 아니 같은 조명에 같은 그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는데 이건 저는 그냥 좀 약간 거무죽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종화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은 실물이 낮고 곽 변호사는 뭐 화면이 그런 말이 하고 싶은데 낮다. 뭐 겸사겸사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실물은 훨씬 잘생겼다. 신사답게 행동해.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김철구 변호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잠시 요양을 가셨습니다. 정신과 수련의 방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다음 회에는 다음 편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자, 고소한 영화 읽기 시즌2 세 번째 에피소드. 오늘 작품이 진짜 엄청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도 이 작품의 대사들을 거의 대부분 다 외울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요. 밤거리를 걷는 한 남자.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는 말. 그리고 담배를 손에 든 정마담의 한마디.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이어지는 도박판, 움직이는 돈, 버스 터미널에서 펼쳐지는 추격전. 다시 보니 이 영화의 오프닝이 이 정도로 완벽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 작품은 고니의 몰락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원의 공장에서 섣달을 하다가 누나의 이혼 위자료를 다 날려먹은 못 말리는 고니. 돈을 되찾고자 작두 하나 들고 도박판을 찾아간 고니는 평경장과 만납니다. 작두를 휘두르는 고니를 가만히 지켜보던 평경장은 별안간 고니를 도와주죠. 모르는 놈한테 왜 그러세요? 모르겠네. 몰라. 잘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도박판의 사람들에게 평경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니는 평경장을 찾아가 타짜의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경장은 거부하죠. 평경장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끈기를 보여준 고니는 마침내 평경장의 제자가 되고 고니는 그렇게 운명처럼 정마담을 만납니다. 정마담과 가까워지는 고니, 그리고 정마담의 설계 덕분에 큰 돈을 따는 고니와 평경장. 그러나 평경장은 고니가 이 세계로 깊게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뭐하니? 누나 돈 5배로 땄으면 집에 가야지. 그리고 평경장은 고니가 도박을 끊지 못할 것을 예견하기라도 하듯 손가락을 자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니는 끝내 손가락을 자르지 못하죠. 너 화투치 다 직무서 날렸냐? 아, 때 되면 남들이 알아서 잘라줄 거인지 그거 그냥 놔둬라. 아이씨, 아저씨 뭐냐고. 아귀와의 예기치 못한 만남, 평경장과의 이별, 정마담과의 동거, 고니의 삶은 도박의 세계로 풍덩 빠져듭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완벽한 도박 영화로 알려진 명작. 무수한 명대사와 캐릭터의 재발견이 일어나고 지금도 짤만 봐도 재미있다는 그 영화. 그야말로 명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품.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조승우, 백윤식, 김혜수, 유해진, 김윤석 등 초호화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 타짜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적인 영화죠.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네, 바로 타짜입니다.
두 분의 감상이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번에 뭐 찍어라고 하는데 제가 타짜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몇백 번을 봤대요. 대사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네.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다 외우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명작이더라고요. 아 진짜 흠잡을 거 없이 너무 재밌는 영화다. 연기력도 뭐 누구 하나 구멍이 없이 정말 엄청난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최종화 변호사님의 감상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면은 소시적에 좀 회전 좀 굴려보셨을 것 같은데. 맞죠. 저 일단 봤던 영화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면서 미치게 왔어요. 아, 그냥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게 정말 네. 최고의 명작이기 때문에 많이 봐서 지겹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지겹다. 지겹다. 타짜 타짜는 지겹다.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이렇게 원작을 훼손시키지 않고 더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에요. 자, 타짜는 최고의 도박 영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두 분은 변호사로서 혹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도 도박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일단 요거는 사슬을 끊는 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카드 좀 치는 사람들한테는 네. 세 단계로 분류하죠. 아, 그래요? 처음에 이제 도협, 도성, 도신 이렇게 도신, 나오잖아요. 아, 제가 도협의 경지까지는 가지 않았나. 성폭력을 많이 뭘 치시나요? 제가 홀덤으로 성동구를 평정했습니다. 성동구민 여러분 잡아가세요. 댓글을 기다립니다. 아니 홀덤은 홀덤 펍도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뭐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100원 따는 것보다 10원 잃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절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원체 없다 보니까 저는 그거 지면 그렇게 화가 나요. 제가 늘 화를 내기 때문에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다가도 지면은 너랑은 안 한다. 부모님도 진짜 도박을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주식을 안 하고요. 네. 레버리지를 안 해요. 맞습니다. 그죠? 주식도 안 하고 내 대출 받는 것도 돼. 그래서 아무튼 실망스럽네요. 아, 갑자기 왜 실망스럽죠? 왜냐면은 우리 박 팀장님은 저희 산하의 탑3 중에 한 명. 와, 서열 드러납니다. 요법은 그 3명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크게 도약해야 되려면은 좀 더 큰 결단도 내리고 돈도 빌리고 이렇게 해야 돈을 왜 빌려요, 근데? 아니, 회사 처리할 때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돈 팍팍 빌리고. 남의 돈이니까. 저는 그 예전에 강원랜드를 한번 갔었거든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서 정말 눈에 약간 초점 없으시 돈을 그냥 이렇게 기계에 넣으시더라고요. 진짜 막 이게 돈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종이돈을 넣듯이 하는 거 보면 도박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모른다. 안 가보셨어요, 강원랜드? 가봤죠, 당연히. 저는 베가스랑 저희 마카오를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갔어요. 아, 가서 당연히 그런 분위기를 그 한국에서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걸? 거기는 이상해요. 이거는 저희 막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그런 데가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강원랜드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도박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인물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 일행이죠.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니 멋쟁이, 평경장 철학이 있는 도박가, 정마담 미친 여자, 아기 미친 남자. 네, 이런. 일단은 고니가 멋있다는 거는 고니의 그 배짱. 전 배짱이 남자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깡이 센. 근데 싸울 때도 원래 그 깡이 거의 한 80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고니는 사실 뭐 괜찮죠. 멋있죠. 괜찮은 정도. 봐줄만 하다. 근데 저 고니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 결론이 고니가 가장 멋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도박을 끊었다는 거. 그게 가장 멋있는 점이라고 일단 딱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만화에서의 결론이 도박의 어떤 중독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거를 했다는 측면에서 더 약간 멋있는 결론이 아니었나. 제가 궁금한 거는 정마담이 왜 미친 여자인가? 그냥 미친 여자처럼 보잖아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저는. 저는 막 마지막에 돈 불 끌 때도 진짜 미친 여자 같고 하는 일도 저는 약간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진짜.
사람도 죽이고 뭐 성적인 걸로 이용을 하고 뭐 돈에 미친 여자 같다. 돈에도 미치고 그냥도 그냥도 미치고. 네. 자, 이 모든 말에 다 동의할 수 없는 분 얘기하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는데 정마담이 사람 죽인 거는 사실 돈 벌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응징의 차원에서 죽인 것 같거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집약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아귀가 팬티 벗긴 장면이에요. 근데 그따 대고 이제 아기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죠. 그거를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김혜수의 대사가 있었죠. 호텔 그 목욕탕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고니야 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먹고 살긴 다 힘들죠. 네. 근데 누가 누구 인생을 망치면 본인 인생 스스로 망치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요. 정말 나 이제 거기 설계 안 하고 나와서 착하게 살면 되잖아. 그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소장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정마담한테 약간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누가 내 인생을 망쳤다 싶으면 죽여요? 똑같이 또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네.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확실히 팀장님이 약간 좀 부잣집 딸이에요. 제가 그래서 온실속 화초랑은 얘기가 안 돼요. 비난받아야 되는구나. 일단 정마담의 가장 큰 매력은 같이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같이 설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죠. 밖에서 이제 뭔가 영업을 하거나 이제 누군가를 이제 만날 일 있잖아요. 남남 조합이랑 남녀 조합이랑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 시너지에 약간 좀 색깔이 달라요. 아니, 팀 바뀌었다고 바로 광석규 팀장님한테 이렇게 용비어 청가 부르고 이런 사람이셨습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왜 그러세요? 김혜수 씨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원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지만 와 타짜에서는 진짜 너무 예뻐서. 김혜수 씨 대사 중에 굉장히 관심 가는 대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 2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 저 제가 이제 재학 중이었을 때는 난리 났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이거 막 대응해야 된다고 학생회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이거를 막 정말로 그때 진지했습니다. 너무 이제 불쾌하다. 네. 총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네. 입장 발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더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더 이분이 하지 않겠다. 무대응으로 하겠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 네, 입장을 예. 저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뭐 나름 그래도.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고백합니다. 정말 철이 없었는데 다 같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제 같은 학교 나온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켜보고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상 맞습니다. 정마담 같은 경우는 아마 사칭이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압박이 되나요? 이거 너무 희한한 거잖아요. 사실. 희한한 거죠.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아귀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 시선은 남자랑 여자랑 다른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멋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귀가 화장실에서 딱 이렇게 나올 때 그렇죠. 그 난방 풀르는데 난방을 풀어 헤쳤어. 가운데만 딱 저쪽 두 개만 산 거고 여기가 풀러져 있는데 자신감이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만약에 아기가 정말 이게 깡이 있고 이 사람이 뭘 할 사람이다라고 하려면 본인이 손등 찍게 됐을 때 찍어 해야죠. 그렇지. 야 내리쳐라. 얼른 손 자르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하고이지. 그래야 진짜 예, 배짱인데. 진짜. 하긴 이 영화 아까 OST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윤석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왜 사쿠란지를 막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까지의 아기 캐릭터하고 약간 결이 다르게 중얼거렸어요. 좀 더 멋있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막 뭔가 좀 중후한 상태에서 뭔가 그런 말 했어야 되는데 좀 뭔가 어색했어요 약간.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웠다. 네. 진짜 이 캐릭터들이 다 너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변 인물 중에서는 어떤 인물이 좀 좋아 보였나요? 화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화란이. 네, 화란이가 원작에서는 약간 얼굴이 네모난 분이었어요. 아, 네, 그 뭔가 미인으로 나온 캐릭터가 그렇지 않았죠. 아니었어요. 예. 어떤 페이소스가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여기서는 이수경 씨랑 안 맞았어요. 물론 이제 이 캐릭터를 되게 예쁘고 밝은 캐릭터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알겠는데 저는 이 영화의 그 완벽한 퀄리티를 약간 떨어뜨린 캐스팅 중에 하나가 이수경 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약간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요. 혼나잖아요. 신보들 머리 해주다가 진짜 못했어요 머리. 굳이 이 영화에서 저 장면이 왜 필요한가 싶었던 장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화란 캐릭터는 저도 바꾸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영화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락적인 요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관객들에게 좀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화란 캐릭터를 좀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화란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곽철용과 고니의 관계가 또 이어지는 게 있고 정마담과 고니의 관계가 또 변하는 게 있어서 화란은 되게 필요한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얼굴 네모난 사람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게 아닌가. 나름 이유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디테일 전쟁, 디워, 디테일 사냥꾼, 이 코너의 아버지, 준비된 남자 최종화 변호사님. 부담되게. Let's get it. 창의력이 떨어지네요. 일단 거의 초반 장면에 고니의 누나가 이제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죠. 보통 그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데 작품 관계를 위해서 현금으로. 근데 이 누나는 이제 분가를 해서 따로 살았지만 이혼을 하고 다시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고니와의 관계는 동거 친족이에요. 이걸 전제로 일단 고니가 그 돈가방 훔치기 때문에 이건 절도죄예요. 절도죄인데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거하는 친족 간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해요. 오. 근데 형 면제라는 거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게 아니라 설령 유죄이더라도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 그 한마디로 고니는 누나 돈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아요. 오. 어이없는. 놀랍습니다. 네. 오늘 이거 보시고 다들 어떻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형제 자매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러면 이 법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예요? 맞아요. 왜 이런 거예요? 가족의 법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아. 법은 최소한의 것만 제재를 하고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것에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누나가 이혼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들고 잠깐 집에 놀러 왔는데 그걸 훔친 경우라면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이 돼가지고 약간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무서워하는 게 조카들을 무서워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를 샀어요. 같이 사는 형이 가져가서 팔면은 동거 친족이니까 처벌을 안 받고, 근데 사촌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막 울어서 내 플스를 훔쳐갔어. 절도입니까? 라이나님이 고소하면은 이제 기소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고소 안 하니까 결국은 그냥 가족이면 넘어가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이 조항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예전과 달라지고 본인이 차지하는 기준이 커지면서 이 조항을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플스 5 사셨나요? 아, 저도 예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셨나요? 아 저도 이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음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씬에서 고니가 경찰 막으려고 문을 이제 막다가 이제 문 열고 비집고 들어온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고니가 그냥 잡혀가지고 조박장 개설 방조로 처벌을 받는 거랑 거기서 굳이 그걸 막겠다고 경찰을 때려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거랑 실제로 받게 되는 나중에 형을 봤을 때 그냥 있다가 잡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경황이 없고 막 아니면 도망갈 자신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그 상황에서 경찰을 때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선택이 너무 아닌가.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 정도입니까? 하나 더 있어요. 디버의 취지에 맞는 얘기를 보자면은 그 깡패들이 이제 그 삐아제를 점거하잖아요. 대로변 그 귀퉁이에 되게 목 좋은 데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 다 보이는 그런 가게였는데 거기서 이제 깡패들이 막 때려 부시고 막 점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영업방해, 손괴 뭐 이런 너무 깡패들은 너무 당당하게 그거를 완전 오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이는 장소에서 당당하게 행한 게 아니었나. 아니면 뭘 차양막이라도 막았으면 모를까.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이 좀 아쉬워요. 좋습니다. 곽 팀장님은 어떤 부분이? 그 시신을 확인을 하잖아요. 정마담도 마지막에 곤인지 아닌지 보고 이게 법상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 시신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이게 변사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지문이나 이런 DNA를 통해서 다 그 혈족을 찾아내가지고 연락이 가지 시체를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좀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좋습니다. 이 영화 진짜 명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다 거의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들.
근데 거기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니와 정마담 배드신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 방송 나갈 수 있을까요? 하세요. 여기 유튜브잖아요. 정말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지. 아니 설명을 해요. 지금 뭐 정말 설명을 해. 심심해서 설명을 해. 우러나오는 대단한. 이효수 씨 정말 엄청나신 분이에요. 사실 무한한 꼽기가 참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판은 하우스에서 안 벌어지거든요. 네. 항상 따로 사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총 들고 있거나 아니면 싸움 잘하면 장땡인 것 같아요. 도박판에서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도박 실력이 아니라 일단 무력인 거예요, 무력. 만약 마지막에도 그 선장의 부하들이 만약에 엄청 많았다. 그랬으면은 본인 일행이 나올 수 있었나? 좀 못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도박 기술과 어떤 그 실력과 기싸움과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무력으로 좌우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사실 이거는 원작에서도 나오고 많은 도박 영화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도박에서 돈을 따도 못 가져가면 소용없다는 네.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원작에서 평경장은 많이 안 따죠. 자기가 챙길 수 있을 만큼만 따는데 영화의 마지막은 사실은 힘의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간 장면입니다. 왜냐면 아귀가 만든 판도 아니고 정마담이 만든 판. 여기서는 정마담도 자기 부하를 데리고 왔고 아귀도 자기 부하를 데리고 왔고 선장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쪽의 무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타짜 3처럼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버리면 답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서 일부러 정마담도 아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누구든 판이 어떻게 되면 정마담 입장에서는 총으로 간다. 아귀 같은 경우는 오한마 휘두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 좋습니다. 곽 팀장님은 어떤 점이요? 저는 그 정마담이랑 지금 그 곤이랑 도박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뜨뜻미지근한 걸 아직도 믿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정말 뜨거운 맛을. 변호사로서 좀 불편했다. 네, 저 쫄보가. 네, 그리고 교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좀 도박에 미치면 저렇게 미치는 거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참 씁쓸한 생각도 들고 진짜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구나. 도박물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지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워낙 많은 장면이 명장면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은 너무 명장면이라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방송 소감과 의견 한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서열대로 곽 팀장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뭐 확실히 최준하 변호사가 재밌다. 성대모사도 잘하고. 네. 이게 이제 잘한다고요? 아니 이런 걸 수다 수 있는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겠냐. 최준하 변호사 따봉이다. 네, 따봉 하시죠. 최따봉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너무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알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찬사를 한다는 게 사실 또 그렇게 신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명작의 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딴 얘기가 재밌었다. 재밌으면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댓글 많이 올리시면은 최종화 변호사님은 끝까지 봅니다. 저보다 보고 좋아요 찍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나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위로TV라고. 그래서 그 위로TV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